출마하신 지 6개월이 되었는데 그동안 총장으로서 가장 역점에 둔 사안은 무엇이었는가요? 예, 10월 15일 날 그 발령이 났으니까 딱 진짜 6개월 지난 상태인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학교 통합의 문제였습니다. 이 통합이라는 게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있었거든요. 찬성했던 분들도 왜 이렇게 중단되어 있지? 반대했던 분들도 지금이 어떤 상태인가?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아젠다인데, 그 당시 이제 어, 통합의 과정에서 또 내가 총장 출마했을 당시에 나는 어떤 입장이었는가 하면 속도를 좀 조절하자.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냐.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좀 반대도 있고 또 학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된다.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내가 취임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교내 구성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중단을 한다고 하면 다시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또 교내 구성원들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희망을 걸고 있다면 어쨌든 간에 내가 이것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고, 통합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과제는 지역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 표현에 의하면 안성시 23개 단체가 2만 6천 명이 반대 서명을 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한 사안이 처음이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립대학이고 국가적 정책이긴 하지만 지역사회의 동의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교육부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민단체 장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고, 23개 단체를 다 만나야 되니까 그 시간이 꽤 많이 걸린 거죠. 한 번 만나서 이제 이해가 안 되면 또 두세 번 만나서 계속 솔직한 대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그 행정학과 교수를 할 때 시민 운동을 좀 했습니다. 의제 20일, 지금은 지속가능위원회라고 하는 거기도 좀 활동을 하고, 또 우리 기남 방송의 그 시사진단, 이원희 교수의 시사진단이라는 프로그램도 좀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회에서 이원희를 좀 알고 있었고, 또 비교적 성실하게 내가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통합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였고, 나로서는 최대의 관심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가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좀 대외적인 좀 그 활동들을 좀 해야 되겠다. 예컨대 대외적인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프라 자산이 좀 부족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떤 기관들하고 협력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한경대의 커패시티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협력 관계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현대 로템, 옴니 시스템, 이런 민간 기업체,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자원 공사와 같은 그 공공기관들, 또 우리와 같이 이제 그 우리 대학을 거점대학, 중심대학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심대학이 되어 있는데, 중심대학 중에는 특수 목적 대학이 좀 있습니다. 금호공대, 공대가 되어 있고, 한국해양대학, 이제 이런 대학으로 우리가 좀 같이 협력하자 해서 그런 대학들을 간의 MOU. 그래서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 몇몇 대학들하고 거의 한 10개 정도의 기관하고 MOU를 맺어서 향후 어떤 대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교내를 본다면 일단 내가 우리 한경대학교가 참 예쁜 대학인데 뭔가 좀 이게 관리가 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캠퍼스 가든이라는 개념을 써서 우리 지난 겨울 때는 야간 조명을 쭉 이렇게 한번 해서 야간 조명을 한번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 각쪽 이 학교에 나무가 좋은 게 많은데 거기에 네임택을 붙여서 나무에 대한 관심도 좀 갖게 하고, 또 열린 책장에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책을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이 곳곳에 그 북카페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책을 좀 비치하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내가 캠퍼스 가든
그런 이름도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백호 마스코트를 우리 백호 광장에도 하나 두고 저 나래관 기숙사 앞에도 하나 두고 학생들이 좀 학교에 좀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또 추억을 가질 수 있게 그 캠퍼스 가든 이제 크게 보면 통합, 대외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 협력, 그 다음에 학교 캠퍼스 가든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쭉 한 6개월 뒤돌아보니까 검색이 않네. 6개월 동안 했던 게 주로 그런데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성사되어서 이제 한국복지대학과 대학통합이 승인이 되어 내년 3월부터 환경국립대학으로 새롭게 출범하는데 통합대학이 되면 학교가 어떻게 발전할지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안성이 경기도의 제일 끝자락이잖아요.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수도권 대학이라고 해서 수도권으로 자꾸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데 제일 이제 경기도 끝자락에 있어서 사실 그런 어떤 수도권으로서의 혜택이 좀 약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최근에 경기 남부권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용인, 안성, 평택으로 이어지는 K 반도체 벨트 이게 지금 지역 사회의 변화의 한 큰 축이고 우리가 그런 변화의 축을 빨리 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안성에 있는 환경대학교와 평택에 있는 복지대학이 통합을 하기 때문에 이 지리적 여건을 살려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저쪽 복지대학이 특성화되어 있는 복지와 우리가 가지는 IT, 그다음에 복지와 농업 이런 어떤 양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화를 연계시켜서 어떤 새로운 시너지를 가져가려고 하고 또 하나 이제 학생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이 상당히 편리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평택역에서 복지대를 거쳐서 이제 안성까지 들어오는 거, 또 그 KTX 역하고도 좀 연결시키는 복지대가 가지고 있는 교통을 우리하고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교통은 좀 편리해질 거라는 생각이고 그런 어떤 것과 별개로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을 텐데 수원에서 안성 들어오는 버스가 전에는 시외 버스인데 광역버스로 바뀌어서 훨씬 자주 다니고 비용도 좀 절감되는 그렇듯이 이제 성남도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 안성시하고 협력해서 서울서 오는 것도 그렇게 시외버스가 아니라 광역버스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교통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는 이제 그런 특성화를 통해서 교육과 연구가 좀 다양화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 좀 연계되어서 편리해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학교는 이제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인지도가 낮다라는 평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따른 대학 이미지 브랜딩 전략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네. 또 여전히 산업대, 농업대라는 인식이 안성 시민들에게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조사했을 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나 다들 기대하는 명칭은 경기국립대학 이러면 베스트인데 이게 이제 경기대학이 이제 유사명칭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용어를 못 쓰기 때문에 지금 통합된 대학이 한경국립대 이렇게 되는데 한경국립대를 줄이면 어떻게 되죠? 한국대학이잖아요. 뭐 이걸로 홍보를 가도 빨리 그 이미지 메이킹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떤 이런 이미지나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을 빨리 키워야 되는데 지난번 입시 때도 내가 강조를 한 게 한경대학교가 전국에 몇 등인가 한경대학교 경쟁력을 생각하기보다는 학과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 미디어 문해 창작학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몇 대학은 학과 단위에서는 전국 10등 안에 들어갔다고 해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학과의 경쟁력을 좀 강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3개 정도는 지금 우리 수준이면 전국 10등 안에 들을 수 있겠다. 그리고 좀 그런 강력한 지원 체계를 좀 갖출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입시 때도 학과 경쟁력을 강조를 해서 이제
우리 이미지를 살려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국립대학이긴 하지만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각 대학이 지방 정부하고 협력을 해라. 그래서 교육부의 많은 기능을 지방 정부의 기능 이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립대학이긴 하지만 경기도 또 이 경기 남부권 이 전체에 대한 지방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좀 대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간다면 뭐 그게 결국은 이미지 브랜드 제고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통합 후에 이제 평택 캠퍼스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평택 산업과 연계하여 신산업 인재 육성을 바라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K 반도체 벨트, 용인의 하이닉스, 그다음에 안성으로 이어서 평택의 삼성전자, 이렇게 이어지는 K 반도체 벨트를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더군다나 그런 어떤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대기업이 있으면 하청업체들이 또 발생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그 교육, 연구, 또 취업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지금 계속 그 관내 대학들하고도 좀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좀 하려고 하고, 지금 우리 학교 전체 교육에 AI, 메타버스, 이런 교육들, 지금 이제 이 교양, 그 브라이트 칼리지, 이 교양 과목하고도 좀 연계하는데, 한경대 학생이라면 어쨌든 간에 AI나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좀 다 공부를 하고 졸업한다. 뭐 이런 식의 교양 교육을 좀 강화를 하고, 지금 예산을 좀 들여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있잖아요. 그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 학생들이 많은 좀 체험도 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농업을 축으로 한경대학교가 발전했지만 좀 그런 어떤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추어서 그런 걸 좀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 농과대학의 경우에도 지금 과거 우리 농업이 식량 생산만 생각했다면 농업과 친환경, 농업과 에너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한다면 스마트팜 이런 게 있잖아요. IT하고 농업을 연결시키는 그렇게 해서 융합을 시킨다면 K 반도체 벨트가 농업, 복지 뭐 이렇게 좀 연결시키는 걸로 새로운 학교의 발전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취임식에서는 한국복지대학과 통합 이후에 경인교대 등 다른 경기권 대학과의 연합대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그 복지대학하고 통합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유사한 대학끼리 합하는 것보다는 좀 서로 이질적인 거 이런 성격을 가진 대학끼리 합했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가 많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뭔가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거죠. 그 노력은 할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경기도에 있는 또 하나 그 인천을 포함해서 경인교대가 이제 국립대학인데 거기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특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것을 아예 그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인교대가 지금 안양에 캠퍼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험 기자재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공동 협력한다면 그게 요즘 이야기하는 이제 공유 경제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인교대 총장님하고도 뭔가 좀 연구 포럼을 좀 같이 하는거나 또 가능하다면 이제 학점 교류 같은 것도 우리가 강한 거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오면 되고 거기 강한 건 우리가 가면 되니까 그런 이제 당장 국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경인교대와의 협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아주대라든지 경기대라든지 이 아주대는 또 이공계가 강하고 경기대는 인문사회대가 강하고 하니까 최소한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들끼리는 학점 교류, 실험 기자재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게 제가 그때 이야기한 교육부가 쓰는 용어로는 연합대학이고 내가 쓴 표현으로는 통큰 통합 크게 보고 가자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특이한 MOU를 맺은 게 구미에 있는 금호공대,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하고도 맺었거든요. 그건
이질적이기 때문에 공과대학, 그 다음에 해양대학 그런 이질적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 협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런 어떤 네트워크, 교육, 연구, 장비들을 같이 협력하는 것들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의 배경이면서 전체 대학이 겪고 있는 문제로 학령 인구 감소가 좀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요. 우리 대학 또한 점점 입학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입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저는 그 사실은 대학의 위기가 학령 인구 감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생이 줄기 때문에 대학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절반의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다. 대학이 고등학교 졸업생만을 대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대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대학의 기능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대학의 본질적인 그 고등교육을 본다면 어,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선택할 때 뭘 제일 보겠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취업률인 것 같아요. 이 취업률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2019년, 20년은 4년제 국립대학 중에는 우리가 1등이에요.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치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긴 한데 취업률 관리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제 우리 원래 회의 본부 간부님들하고 학부장들 회의에서도 취업률 또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습 기회의 확대 이런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취업률 제고가 결국은 학생 선택에 제일 중요할 거라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학과 경쟁력. 이번에 지난번 입시 때 이런 표현을 시작을 했어요. 건축학과의 경우에 서울대 건축학과 0%, 한경대 건축학과 100% 이런 구호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왜 나오는가 하면 우리 학교 건축학과는 졸업할 때 전부 어떤 공모전에 가서 상을 받고 가요. 근데 서울대는 아무도 안 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학생이 한 개 이상의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고 가니까 100%고 서울대는 0%인 거지. 이게 우리의 어떤 특장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학과별로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과별 경쟁력을 가져가자라는 거니까 앞에 우리의 학생 인구 감소의 시기에 우리의 그 입학률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자라는 그 견점에 저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학교의 그 사업을 좀 다각화한다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취업률 제고, 그 다음에 학과 경쟁력 제고, 이걸 저는 큰 축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